특별히 문제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신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아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진 명도하라라고 하면은 명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? 아니면 안 되는가요? 예,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한을 주고 이게 이렇게 밀려가지고는 보증금도 지금 다 까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며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정상적이진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보증금을 한 1,000만 원이라도 메꿔주면은 이게 원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을 믿는 게 아니라 계약 구조를 믿는 거거든요. 보증금이 하나도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, 사실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일 모레까지 1,000만 원 안 가져오게 되면은 그냥 법대로 처리하겠다. 이렇게 했을 때 나가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? 예를 들면 한 2, 3, 예. 그러면 약속이 안 지켜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, 저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예를 들면 이제 2달 뒤까지 만약에 1,000만 원 안 되면 이제 서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얻어낼 필요가 있거든요. 그쪽도 이제 어떻게 보면 2달 말미를 버는 대신에 조금은 이제 페널티를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, 자기들도. 그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요런 처지로 떨어진다, 니가. 그 부분이 뭘까요? 나는 만약에 제가 임대인이라 그러면 만약에 2달 뒤에 1,000만 원을 보충하고 만약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은 그냥 단전 단수 같은 거 아까 음식 파는 거라 그랬죠. 단전 단수 하면은 영업하기 힘들잖아요. 단전 단수하고 물건 그 물건 소유권은 안에 있는 물건 소유권은 다 내 거, 소유권 포기 이런 정도는 합의서는 쓰셔야 될 것 같은데. 예, 합의서를. 그게 재소전화에 이래가지고 재소전화에도 사실은 지금 신청 들어가도 한 4개월 이상 걸립니다. 제 느낌은 현재 임차인은 한 번도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빡빡한 합의서를 좀 요구하는 거지. 그럼 만약에 이제 그걸 믿고 2달 기다렸다면, 했는데 이제 상대방이 안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거는 그만큼 이제 2달을 우리가 허비한 데 따른 보상은 되잖아요. 왜냐면은 만약에 그걸 우리가 제출을 안 하게 되면은 명도소송을 해야 되거든요. 그죠? 그러면 되게, 좀 힘든 시간이에요, 그게. 시간도 좀 걸리고. 그렇게 이제 억지로 버틸 수 있는 여지는 있죠.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뭐랄까 동력이 떨어진다 그러나요? 버틸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?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. 참 그렇게 해서 버틸 만한 뭔가 필요성이나 이득이나 얻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물론 아까 제가 2달 뒤에 1,000만 원 보충하고 안 되면은 단전환수한다. 그리고 또 그 공간 안에 있는 짐 소유권은 우리 걸로 하고 소유권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무방하다. 이렇게까지 쓸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게 물건 소유권이 우리 거니까 갖다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? 그러면 그게 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, 상대방이? 빼나가야 되겠지. 그걸 이제 합의서를 통해서 부담을 주는 거죠. 또 재선화이란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신청해서 한 4개월 뒤에 날짜가 잡히는데 그 4개월 뒤에 잡힌 날짜에 상대방이 나오질 않으면 아유 나는 그거 안 한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재선화에도 의미가 없어요.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가 아니거든요. 그 상대방 변호사 선임해도 상대방이 그 변호사를 해임한다니까요. 예, 그렇죠. 마음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
약속을 안 지키려고 마음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다 가능한 거죠, 이제.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많아요. 그렇게, 그렇게, 확 뒤집는 사람들이 많아요, 그게. 이판사판인 거지. 근데 왜 그러냐? 그때부터 공짜로 장사하려고 그러거든. 그냥 수입은 들어오고, 월세는 어차피 안 낼 거기 때문에,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력이라는 겁니다, 그게. 그래서 단전 단수가 이제 무조건 그게 가능하다. 그게 단전 단수가 때로는 불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처럼 보증금이 다 까진 상황.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1,000만 원 보충하고 뭐 안 되면은 단전 단수 한다는 정도는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내드리는 거예요. 지금 만약에 이제 뭐 한 2달 뒤에도 보증금이 좀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단전단수를 그때 실행하게 되면 그 단전단수에 따른 뭔가 형사처벌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업무방해 이런 거죠. 아무리 합의를 했다 손치더라도.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증금이 다 까지고 상황이 좀 급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신뢰가 안 간다. 그러니까 그냥 자진해서 보름 뒤에 정리하라. 그렇게 해서 제일 하는 게 낫고요. 만약에 기회를 한번 준다면 아까 그 정도 기회라는 거죠. 재수노예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, 상대방이. 재수노예 나오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? 변호사 해임하고. 그럼 그때 가서 새로 소송을 해야 된다니까. 재수노예가 된다면 조금 재수노예 가지고 뭔가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으니까, 가능성이 있으니까,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절차인데, 제, 제가 뭐, 아무래도 이제 저는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보수적이거든요. 이런 정도로 보증금을 다 까먹을 정도로 뭐 세입자가 이렇게 할 정도면 약속을 거의 안 지키더라고요.